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 반도체 공장을 둘러봅니다. 내일은 정상회담을 갖게 되죠. 그 다음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를 할까, 결정을 할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그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종합심의였기 때문에 장관들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동훈 인사청문회 2차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모두 헛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방에서 나아가서 정치권이라는 게 이렇게 여야 경쟁 관계라는 게 언제나 그렇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이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 사람이 집중적인 여론에 몰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력은 갖추지 못했는데 덩치는 굉장히 커져버린,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 다음 손에는 총을 쥐고 있는, 무시무시한 흉기를 쥐고 있는,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정상적인 판단력은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민주당이 왜 이런 지경으로 전락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모두가 돌아가면서 한동훈 장관을 때렸습니다. 한동훈 인사청문회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의혹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왜 소환 조사하지 않느냐?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이 수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환 조사도 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장관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서면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검찰에 맡겨둘 부분이다. 고민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한 그 이시원 검사, 이 이시원 검사가 과거에 그 서울시청의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유우성씨가 느꼈을 그 심정을 한동훈 장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 느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자, 고민정은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굉장히 드라이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또 질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이 고민정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국정을 맡을 경험이나 현재 그런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 법적인 피해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동정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엉뚱한 좀 수준 낮은 감정 낭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민정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켜주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감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국정의 영역으로, 법적인 영역으로 오면 그게 감정 낭비, 유치한 감정 흐름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이나 법정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또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냉정한 이성, 냉정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을 균형 잡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고민정 의원은 굉장히 결여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은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공감하죠. 그 힘든 부분, 아프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매몰될 수는 없는 것이죠. 굉장히 고생스럽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학업을 계속해 가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것, 이게 균형 잡힌 부모고 균형 잡힌 국정이고 균형 잡힌 법의 운용이죠.
고민정은 아직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민주당이 돌아가면서 모두 나서서 한동훈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청문회에서처럼 모두 한동훈에게 오히려 역공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균형 잡히지 못했던 부분, 정확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문회 당시에 최강욱이나 김남국, 이수진이 보여준 그 행태가 어제 또 되풀이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흉기를 든, 총을 들고 있지만 판단력은 떨어지는, 덩치만 굉장히 큰,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그렇게 위험한 사람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 한동훈이 장관으로 발탁된 것 정치검사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심하지 않았느냐,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설치고 한 부분, 그게 정치검사들이 설친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받으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을 장관으로 발탁한 것, 이게 정치검찰 아니냐 이렇게 하기에는 지난 2년 3년 동안 한동훈 장관이 4차례에 걸쳐서 좌천이 되고 계속 법무연수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친문 소위 검사들을 그렇게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내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한동훈이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법무연수원에 계속 근무를 했다. 굉장히 충실하게 근무를 했다. 거기서도 할 일이 있다. 중요한 일들이 많다. 한동훈이 직접 겪었으니까 그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한동훈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2탄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이 판판이 깨졌습니다. 깨지는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자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둘째,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큰 전체 전략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덩치가 큰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니까 전략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큰 틀이, 소소한 잘못되는 행동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전부가 잘못된 겁니다. 자신들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전체 큰 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계속 무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됐느냐? 지금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대선 이후에 금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이재명이 지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나와서 출마를 해서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문재인 정권, 물러나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진 비난을 일삼고 있고, 한동훈, 한덕수 등에 의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판판이 민주당이 깨졌습니다. 깨졌는데도 계속해서 한덕수, 한동훈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어제도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물고 늘어지는데, 판판이 지고 있는 이유는 큰 틀에서 일단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수완박이라는 무리한 논리를 들고 나왔고,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각종 권력형 비리들에 대해서 지금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자질은 둘째 문제인데 여기에 자질도 안 되니까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느냐. 그러니까 덩치만 크고 총을 쥐고 있는데 판단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사람 꼴이 됐느냐, 민주당이. 일부 소수의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는 소위 대깨문들만을 쳐다보는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4, 5년 동안. 지난 3, 4년 동안은 그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치를 해도 민주당이 모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여파였습니다. 모두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소위 대깨문들, 강성 지지층들의 얘기만 듣고 있다가는 지금 모든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굉장히 위험하다, 저걸 어떻게 규제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느 입장에 와 있는지, 지금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인사청문회 자신들이 실패하고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그 다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금수완박,
그 대부분의 국민이 금수환박은 문제가 있다. 금수환박은 민주당이 무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저걸 어떻게 거둬들여야 되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정이라든지 김남국이라든지 최강욱 자질이 떨어집니다. 국정을 아직 담당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질이 떨어지는 것 당연하고요. 그 넘어서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헤매고 있다. 전략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있다.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부분부터 민주당이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야 한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습을 이제는 조금씩 떨쳐버려야 한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간 지방선거에서도 폭망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제가 민주당을 굳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민주당이 총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판단력 없이 행동하는 게 우리 국정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국정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되고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민주당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